지난 시간에 그 콩고빙 어브저버를 통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사실 프리드만 우주 모형은 단순해요. 단순한 것이 뭐냐면 시간 파트가 안 변하면서 결국은 지난번에 얘기한 커베처 디펜던시 텀이 알파 때 들어가고 공유하고 관련된 파트. 그것이 양의 공유를 갖고 있는 우주냐 아니면 평평 우주냐 그 다음에 아니면 평평 우주로 하더라도 그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dl 제곱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평평 우주 상태에서도. 자, 그래서 프리드만이 생각한 프리드만이 주로 프리드만이 많이 했으니까 결국 매트릭은 ds 스퀘어 이퀄 dt의 스퀘어 c는 일단 우선 1로 뒀다가 필요할 때만 복원시킵시다. rt의 스퀘어에 dr 스퀘어 1 마이너스 스몰 k의 r 스퀘어 플러스 r 스퀘어 b 오메가. 그래서 스몰 k가 1이냐 아니면 0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양의 공률이냐,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런 파트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매트릭스 싸움이에요. 결국은 매트릭을 물리적으로 세팅을 시키고 그것이 만약에 남들이 안 세팅한 매트릭이면 자기가 최초의 매트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 매트릭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프리드만, 로버트슨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매트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쟤네들은 대각선 부분만 있는데 만약에 비대각 요소를, 그럼 비대각 요소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내가 여기에다가 나 커르 블랙홀 봤더니 dr, dp가 있었지. 요걸 한번 넣어볼까? 그리고 이런 파트도 어떤 시간의 함수가 되고. 자, 이렇게 만약에 이 방향으로만 연구를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이런 일단 메모부터 우선 해두고 저러한 항이 가능한가를 물리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러한 항이 가능하다면은 도대체 쟤는 뭐랑 관련되는가를 또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그냥 팽창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팽창하면서 혹시 돌지 않을까,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팽창도면서 돌면서 팽창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커르 블랙홀에서 본 것처럼 혹시 그 우주라는 자체가 빙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쓸 때 나는 우주가 자전을 경험하면서 팽창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논문의 서두에 들어가는 거지. 여지껏 사람들은 우주가 회전이라는 것 없이 예를 들어서 반지름 방향으로만 이렇게 풍선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반지름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만을 생각하겠다. 프리드만은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작았던 우주가 이렇게 반지름 방향으로 팽창하는 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회전을 합니다. 그럴 때 반지름도 점점 늘어나고 빙글빙글 도는 이 각속도도 자전 속도도 시간에 따라서 우주가 흘러가면서 달라진다라고 하면 매트릭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 매트릭에 대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엔 돼 있을 거라고 봐. 자,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검색을 하는 거죠. 연구를 하는 것은. 왜냐면은 조금 의미 없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주어진 인생이라는 게 유한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이미 다 해놨는데 너무나 헛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잘못하면은 그런 탐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도 본의가 아니게 표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난 저놈은 안 봤는데 그렇게 우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남들이 우선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갖다가 탐색하고 검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검색 키워드를 갖다가 눌러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프리드만, 로버트슨,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 아니면 스피닝 이런 단어들을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논문 제목이 나와있으면 끝난 거지. 그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모델은 왜 논문을 쓸 수 있게 되냐면, 물론
이렇게 처음 쓴 경우를 일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역사에 남는 그런 그러니까 텍스트북에 결국은 한 챕터를 장식하게 된다는 얘기. 비록 어눌하다 하더라도 더 세련되고 더 좋은 게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2바, 3바일 뿐이에요. 그래서 1바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생각이.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생각, 요게 공간적인 거리 요소가 되는데, 공간적인 거리 요소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커베처랑 관련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주론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까지 한 건 전부 다 모든 지배 방정식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RAB-2분의 1 GAB R. 자, 이제 우주론에서는 이 코스모로지컬 컨스탄트를 갖다가 꼭 넣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카파의 TAB. 물론 카파라고 하는 친구는 8파이 G. 만약에 C를 보고 나면 C 4승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트릭은 결정됐어요. 여기서 G001 그죠? 여기에 GRR, 여기서 G 세타 세타, G PP,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그럼 이제 메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우주 속에서 메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메타 파스의 에너지 모멘텀 테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프리드바이나 로버트슨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심플한 케이스를 갖다 생각을 한 거죠. 즉 우주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우주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갤럭시의 분포라든가 뭐 암흑 물질이든 균일한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균일하다라는 얘기는 유체역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정상 유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00 이것은 로 C0 이거는 요소 얘기하는 질량 밀도예요. 그 다음에 TII는 마이너스 P의 델타 IJ 요거는 압력이에요. 자, 유체역학적으로 T0랑 TII 그러니까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정리하는 것은 이번 수업과 함께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체크를 이 부분은 아마 질량도 부분은 여기서 했는지 장론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유체는 굉장히 이상적인 유체예요. 이상적이고 완벽한 유체예요. 골고루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유체역학을 이용을 하면 또 다른 논문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조금 완벽하지 못한 유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써주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유체역학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구하게 되겠지만은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유체역학에서 저렇게 대각선 성분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유체가 이상해진다든가 비대각 요소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비대각 요소가 생기는 대표적인 유체 중에서 뭐냐면 보텍스가 있죠. 그 물 빠질 때 빙글빙글 도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바로 가공동량과 관련돼서 비대각 요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주에 대해서도 그러한 자전을 갖다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 우주의 유체들도 같이 돌게 되겠죠. 그렇죠? 우주가 도는데 그 속에 있는 놈은 회전을 경험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평생을 일반 상대로는 이론 갖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변함없이 일반 상대론만 연구하는 그런 물리학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 실험 관측 데이터들을 통해서 자꾸 논문을 써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계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짜놨다는 얘기예요. 이제 디스커스하고 아이디어만 대학원 생긴다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속칭 얘기하는 얘가 대각선 성분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각선 성분 요소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요것은 텐서 방정식이기 때문에 A = 0, B = 0에 대해서 이 매트릭 하에서 얘를 계산을 해보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뭐 더 이상 계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뭐 계산 과정이 너무 다 똑같아가지고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R
그 RT만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G00는 1, GRR은 뭐가 되는? 마이너스 R에 1 마이너스 KR 스퀘어의 루트 아니 그거 R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지저분한 계산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그 결과식만 써줘 보면은 결과는 마이너스 3의 R 도트의 스퀘어 R의 스퀘어 마이너스 3배의 K의 C의 제곱 R의 제곱 코스모로지컬 콘스턴트 마이너스 8파이 G의 log 얘를 조금 R분의 R 도트로 정리를 하면은 이것을 어떤 시각 t에서의 우주의 반경 얘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되겠죠. 그놈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이쪽부터 이항시키게 되면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KC 스퀘어 플러스 3분의 람다 플러스 3분의 8파이 G 로 이라는 형태로서 쓰여질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HT라고 하는 친구를 RT분의 R 도트 즉 허블 상수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허블 상수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거리로 나눠준 거죠. 거리 스케일로 나눠준 것이 허블 상수인데 허블 상수가 아니라면 즉 다시 말해서 허블 상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우주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주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 그죠? 플러스로 가속되면은 플러스로 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가지고 마이너스 가속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허블 상수가 아니라 허블 함수가 되겠죠. 시간에서는. 그죠? 허블 상수의 특별한 케이스가 허블 함수의 특별한 케이스가 허블 상수가 되겠죠. 그죠? 등속도 운동할 때. 그래서 이런 허블 함수를 갖다가 적용시키면은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허블 함수 HT의 스퀘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적어놓읍시다. H제곱은 R분의 R 도트의 스퀘어 3분의 8파이 G 로 플러스 3분의 람다 마이너스 R 제곱분의 KC 스퀘어 이것이 프리드만의 첫 번째 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프리드만의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을 얻어야 되는데 프리드만의 두 번째 방정식은 속칭 얘기하는 우주 팽창 얘는 프리드만의 첫 번째 방정식은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아무리 봐도 가속도 안 나타나죠. 따라서 우주 팽창에 대한 가속도 방정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프리드만이 찾아낸 가속도 방정식 그것은 연력학하고 관련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은 최초의 우주 모형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예쁜 형태를 취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제일 좋은 거야. 마치 교과서에 실리려면은 제일 예쁘고 잘 풀리는 걸로 실어줘야 그 사람들이 이해가 제일 잘 되거든. 좀 더 지저분하고 현실에 맞는 것은 연구 분야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주 팽창의 가속도 방정식, 즉 R2 도트에 대해 그러니까 우주를 어떤 일정 시각에서 반지름이 RT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주의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우주의 부피를 V라고 합시다. 그 부피도 시간의 함수가 되겠죠. 왜? 우주가 계속 반지름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자, 그러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우주에는 질량을 갖고 있어서 우주의 전체 질량에 기여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주에는 질량은 없는데 우주의 에너지에 기여하는 친구가 있죠. 바로 광자가 있겠지.
그래서 복사선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점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우주 속에 들어있는 광자들의 압력 이것을 P라고 합시다. 자, 이러한 광자들은 벽을 계속 때려대면서 우주의 그 사이드를 때려대면서 결국은 탈출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라고 한다면 우주가 만약에 이 벽을 탈출해버리면 우주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한 번 탈출한 우주는 광자는 끝까지 가니까 그러면 RT라는 게 정의가 안 되죠. 우주의 사이즈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단단한 우주의 벽으로 둘러싸여서 광자는 퉁 튄다는 거지. 그죠? 마치 공 모양에서 이상기체들이 분자들이 퉁퉁 튀는데 밖으로 튀어나가는 놈은 없게끔 그래야 우주 사이즈가 RT가 되죠. 우주는 어디까지냐면 물질이 있는 곳까지를 우주라고 불러. 오케이? 근데 광자가 튀어나가 버리면 광자는 물질이니까 광자 있는 데까지 우주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RT라는 건 모순이 되지. 그죠? 자, 그러니까 못 튀어나가니까 우주의 가장자리를 튕기고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행사를? 압력을 행사하지. 광자들. 광합을. 자, 그러다 보니까 우주 전체의 질량이 m이니까 우주가 가진 에너지는 mc 스퀘어 이런 식으로. 자, 프리드만이 생각할 때의 그 1920년 초의 상황은 멀티 유니버스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 우주 하나밖에 딱 꼴랑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 점점 부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멀티 유니버스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우주가 있고 또 다른 또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우주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상대 운동이 벌어진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주가 전체적인 또 운동량을 갖게 되는 모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멀티 유니버스는 학자들에 따라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중우주로는 그래서 일단은 그건 이제 자신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정통을 갖고만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프리드만 갖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을 쓰는 거죠. 에너지의 증분 더하기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은 결국 dQ인데 이것은 TdS라고 하는 연력학. 자, 우주는 지금 바운디드 돼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만 물질이 있고 여기에는 물질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고립계가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단열계가 되죠. 열이라는 놈이 전달되려면 어찌됐든 레디에이션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열 복사선이 광자가 못 나가죠. 그래서 dQ는 0이 되는 강한 물질이 된다. 자, 이 에너지 역시 우주가 좀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 얘는 m이라는 친구는 밀도 곱하기 결국 3분의 4파이에 r의 3승하고 거기에다 c 스퀘어를 곱한 이러한 형태가 되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 우주의 밀도 역시 여기서 얘기하는 밀도 이것은 우주의 질량 밀도를 얘기하고 이것 역시 시간의 함수가 된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시간으로 미분해 준 것은 마이너스 P배의 dvdt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dvdt를 시켜보면은 얘는 3분의 4파이의 c제곱은 그대로 있고 로가 미분되고 r 상승이 그대로, 로는 그대로 있고 3r 제곱의 r 도트, 이것은 마이너스 p하고 v가 뭐가 되죠? 여기서 v는 3분의 4파이 r의 3승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v를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4파이의 r 제곱의 r 도트. 오케이.
여기서 우리는 로라고 하는 질량 밀도의 이볼루션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다. 즉, 로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은 얘 조금 정리를 시켜보면은 3배의 로 플러스 c제곱분의 압력 그 다음에 R분의 R 도트는 0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두 개의 방정식을 얻었어요. 이 방정식 하나랑 아까 팽창 속도 방정식 R 도트 스퀘어는 3분의 8파이 G 로 플러스 3분의 람다의 R 스퀘어 마이너스 KC 스퀘어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속도 방정식을 얻을 때에는 아래쪽을 갖다가 한 번 더 미분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아래쪽 방정식을 미분을 시켜버리면은 시간에 따라서 지금 다 변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2배의 R 도트, R2 도트가 될 거고 C를 좀 1로 놓고 대신합시다. 그 다음에 3분의 8파이 G하고 로 도트하고 R 스퀘어 그 다음에 3분의 8파이 G 로 플러스 3분의 람다하고 2배의 R의 R 도트 뒤에 건 상수니까 날라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로도트에 대한 방정식, 로도트는 얘를 일로 이항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로도트 자리에다가 얘를 써줘버려요. 그러면 뭐가 돼요? 3분의 8파이 G하고 R 스퀘어하고 마이너스 3배의 로 플러스 C 제곱분의 C를 1로 쓰기로 했고 P 하고 R분의 R 도트 거기에 R 제곱분이 있고 플러스 3분의 8파이 G 로 플러스 3분의 람다의 ER R 도트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연력학 방정식과 그 다음에 팽창 속도 방정식 두 개를 연립을 해보니까 지금 좌변도 R 도트에 비례하고 우변도 R 도트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R 도트를 죽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그 R2 도트라고 하는 놈에 대한 방정식, 즉 우주 팽창 가속도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주어진 시각에서의 우주의 반지름 대비로 따졌을 때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식을 R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R과 R2 도트를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전체를 R로 나눠줘. 여기는 지금 이거 약분해서 R이 하나죠. 그죠? 여기도 R이 하나, 여기도 R이 하나니까 R로 약분해주면 바로 R분의 R2 도트라고 하는 이 친구는 결국 마이너스 4파이 G에 로 플러스 P 플러스 3분의 8파이 G 로 플러스 3분의 우주항 그래서 바로 이거는 사실 이제 C를 복원시키면은 C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4파이 G에다가 밀도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질량에 의한 우주 속에 실제 질량을 갖고 있는 놈들에 대한 밀도. 오케이? 그러니까 우주 속에 실제 질량을 갖고 있었던 놈은 프리드만이 이 일을 할 때는 암흑물질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이트 매터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물질 없이 프리드만이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프리드만이 생각할 때는 얘는 그냥 은하들의 질량이 되겠죠. 질량 밀도. 자, 질량 밀도라는 거니까 우주의 부피 분의 우주의 총 질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총 질량이 기여하는 것은 프리드만 시대 때는 은하들의 질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 질량을 계산하는? 질량은 계산할 수 없지만 밀도는 계산하기가 쉬워요. 왜? 균일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이즈만 잡아. 만약에 인구 밀도가 이 상태로 만약에 균일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사람 숫자랑 이 넓이로만 나눠주면 돼, 그죠? 균일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근데 균일하면은 그렇게 해주면 되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부피만, 짧은 부피와 그 속에 있는 은하들의 질량들만 갖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전체가 그것과 비슷하다. 균일하다면 부분의 밀도가 전체의 밀도랑 같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어쨌든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균일하다는 한다는 얘기는, 그죠? 그래서 바로 우주의 질량 밀도랑 관련돼요. 이것은 바로 C제곱분의 P가 되는데 이것은 광자가 만들어내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드만 시절에는 결국은 광자,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내는 압력을 C제곱으로 나눠준 이 친구가 바로 광자가 만들어내는 밀도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광자가 만들어내게 되는 에너지 밀도하고 관련된 양이 되는 거죠. 광자의 압력을 결국 C제곱으로 나눠준 이런.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우리는 얘를 프리드만의 가속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항하고 이 항하고는 지금 동류항이니까 계산이 가능해지죠, 그죠? 얘랑, 그죠? 그래서 동류항 계산을 시켜놓고 나면은 얘는 R분의 R2 프라임은 얘를 먼저 씁시다. 3분의 람다하고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G하고 8파이 G고요. 이것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G의 로고 얘는 얘가 플러스 3분의 4파이 로의 2G 마이너스 4파이 G의 C제곱분의 P 플러스 3분의 람다죠. 요거는 3으로 다시 나눠주면 여기가 3P가 될 거고 얘랑 하니까 플러스 3분의 4파이 G 로가 되고 4파이 G가 되고 로 빼기 로 계산이 이상해. 얘는 3분의 3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3분의 4파이 로 4파이 G의 2로고 얘는 마이너스 3로가 되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은 3분의 4파이 G의 로 플러스 3P 오버 C 제곱이라는 게 됩니다. 자, 이 사실부터 프리드만은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즉 우주항과 우주의 질량 밀도와 우주의 복사선의 압력, 그죠? 광자들의 압력 이것이 우주의 팽창을 갖다가 결정을 해준다 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만약에 이 오른쪽에 우변의 양이 플러스라면 R2 도트가 플러스가 되죠. 이 얘기는 우주 팽창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0이라면 그럼 R2 도트가 0이라는 얘기 우주가 등속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R2 도트가 그 얘기는 브레이크 걸림 우주가 이제
우주의 팽창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팽창하다 멈춰버리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쵸? 팽창을 유지 못하고, 그죠? 브레이크가 걸리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가속도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주항을 0으로 뒀다면, 아인슈타인처럼 0으로 뒀다면은 얘는 밀도랑 광합이니까 항상 양수니까 우주항이 밸런스 역할을 하나도 못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서 감속이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우주 분지. 그러다 우주가 수속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만은 그 사실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이라는 놈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C제곱분의 3P, 이것을 우리가 보통 U라고 쓰는데 결국 얘는 에너지 밀도가 되겠죠. 광자가스에 대한 에너지 밀도가 C제곱분의 3P가 된다는 거 배웠나? 지금 3학년들은? 응? 안 배웠어? 아니 본 적이 있냐고. 응? 열분리에서 배웠어? 아 열분리 지금 완투 다 했어? 아 투 하고 있는 중이야? 네. 투는 지금 요새 열물리가 아니라 성계물리 쪽으로 하지 않니, 그지? 저는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광자의 에너지 밀도가 왜 얘가 에너지 밀도가 되는지 를 갖다가 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C를 1로 뒀을 때에 광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3분의 1의 U 이런 형태로 이것은 광자의 에너지 밀도의 3분의 1이 결국 광합이 된다. C를 1로 뒀을 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 모양의 용기에 광자들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에 공 모양이니까 스피리컬 코디네이터 R을 써주면 되겠죠. 이 속에 있는 광자 수를 총 광자 수를 n개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그 북극에서 남극 방향으로 따졌을 때에 세타가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타가 있고 여기에 세타 플러스 d 세타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세타와 세타 플러스 d 세타로 향하는 광자수. 그래서 자, 그럼 광자가 그냥 가운데서 그냥 방사형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합시다. 그 중에 세타와 세타 플러스 d 세타 사이로 나가는 광자만 따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만약에 n 세타 d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n 세타 d 세타 대 n은 결국 세타와 세타 플러스 d 세타 사이의 표면적과 전체 표면적이 되겠죠. 즉 세타와 d 세타 사이 표면적이라면 이러한 D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D 부분을 지나가는 광자수랑 전체를 지나가는 전체 표면적. 자, 그렇다면은 얘는 세타와 d 세타 사이의 저 표면적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요 띠를 갖다가 이렇게 벗겨서 띠를 뜯어내서 보게 되면은
요 반지름이 r sin 세타예요. 그죠? r sin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근데 반지름이 r sin 세타로 한 바퀴를 도는 원주가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되죠. 띠를 붙여보면 알죠? 수박에다가 띠를 붙여본 적이 있잖아. 그죠? 그럼 이런 직사각형에 띠를 붙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면 2파이의 r sin 세타가 된다고. 그죠? 그럼 요거는 뭐죠? 바로 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요 길이죠. 요 길이는 바로 뭐냐면 r과 요 각이 d 세타니까 부채꼴의 꼬이 길이, 즉 r d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n 세타 d 세타 대 n은 제 넓이 2파이의 r 제곱 sin 세타 d 세타 대 전체 표면적이니까 4파이 r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d 세타 사라지고 n 세타는 4파이 r 제곱분의 2파이 r 제곱 sin 세타의 총개수 n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2분의 n에다가 sin 세타를 곱한 이 개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미치는 압력을 갖다가 요 부분에 미치는 압력을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총압력이 나오죠. 그죠? 오케이? 저 부분에 대한 미소 압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압력이라는 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압력을 계산할 때는 양쪽 벽을 갖다 놓고 여기서 튕겨나와서 퉁 다시 돌아가고, 그죠? 퉁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잡았죠. 그죠? 양벽에서. 그죠? 따라서 얘의 대칭이 되는 여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자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인위의 방향으로 광속으로 날아가니까, 그죠? 그 중에 여기에 압력에 행사하는 놈은 그놈의 요 각도만큼이 행사를 하게 되겠죠. 그죠? 점이 아니고 수직으로 되는 부분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광속 C라고 한다면은 실제 압력에 행사하는 속도 성분은 C 뭐가 돼?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C 여기에 V 벡터라면은 이것은 V의 코사인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V 벡터의 크기가 바로 뭐냐면 광속 C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광자의 속도는. 그럼 광자의 운동량은, 이거 운동량이에요. 압력이 아니라. 운동량은 바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수관 이론에 따라서 C분의 하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요 위아래 퉁퉁 튀는 것을 이렇게 미소하게 잡아서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리 갈 때에 지금 운동량이 C분의 하뉴라면은 이렇게 내려갈 때 마이너스 C분의 하뉴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런데 요 놈 중에서 운동량 중에서 어떤 성분만, 즉 이 방향의 운동량이 P벡터라는 얘기가, 이 방향의 크기가 이렇다는 얘기니까 운동량 중에서 여기를 때리는 거. 그죠? 따라서 여기 코사인 세타 들어가고 코사인 세타 들어간다. 자, 이런 식으로 윗벽과 아랫벽을 잡아 놓으니까 세타를 이제 0부터 파이까지가 아니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해주면 되죠. 그죠? 그잖아? 요놈에 대해서는 요벽이 생기고, 그죠? 여기일 때는 요벽이 생기고, 여기는 북극일 때는 남극벽이 생기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이 메커니즘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C분의 2 하유의 코사인 시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과할 때의 압력은 결국은 힘을 넓이로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그죠? 그래서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델타 T로 나눠준 거고 넓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광자 하나가 퉁퉁거리면서 만든 압력이죠. 그죠? 그런데 아까 지웠나? 저 부분을 갖다가 지나가는 광자 수를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세타와 세타 플러스 d 세타 지나가는 광자 수. 그죠? 압력은 얘네들이 따라서 이것은 델타 t 곱하기 넓이 그리고 c분의 2 하유의 코사인 시타 그 다음에 이것이 2분의 1의 n의 사인 시타 d 시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 자, 이것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때 여행한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L이라고 해주면 그리고 양면에 이 길이 L하고 여기 L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단면적에다가 L을 곱해버리니까 뭐가 돼? 부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온다? 부피가 나온다는 사실. 얘는 결국 속도의 속력의 Z 성분이 되겠죠? 그죠? 속력의 Z 성분은 C 광속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요 d 세타에서 d 세타 사이를 지나는 부분에 대한 그 압력은 c 곱하기 d 세타에다가 그것을 c분의 2 하유 코사인 세타 2분의 n 사인 세타 하고 부피로 나눠주고 해주고 나중에 이제 이 세타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전부 다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광자가 만들어내는 압력은 자, 전체 부피가 되겠죠. 부피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시킬 거고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화될 거고 C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C분의 2 하유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1배의 광자수 n에다가 사인 세타, d 세타를 해준 이러한 형태의 적분을 취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2하고 약분되게 되겠죠. C하고 C. 그러면 부피분의 1하고 결국 여기서 나오는 n 하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타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시타 스퀘어 사인 시타 d 시타 이런 형태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적분은 뭐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간단하게 3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광자가 갖는 총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
압력이라고 광자가 만들어내는 압력은 3분의 1배하고 에너지를 전체 부피로 우주 부피로 나눴으니까 바로 에너지 밀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와 광자가 만들어내는 압력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프리드만 방정식의 형태로 돌아가 보면은 결국 우주가 어떻게 가속되느냐 하는 그 우주 팽창 가속도는 3분의 람다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g 하고 로 플러스 3p 오버 c 스퀘어 이러한 형태로서 주어지게 될 거고 결국 그 3p라고 하는 친구는 에너지 밀도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프리드만 방정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러한 형태의 가속도 방정식과 또 하나가 h제곱 즉 r분의 r 노트의 스퀘어 이꼴 3분의 8파이 g로 플러스 3분의 람다 마이너스 r 스퀘어분의 kc 스퀘어라고 하는 우주 팽창 속도 방정식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임계 밀도라고 하는 친구를 정의를 하는데 임계 밀도는 critical density 임계 밀도 이것은 low C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임계 밀도를 low C라고 쓰게 되면 이건 언제 때냐면은 람다가 0이고 그 다음에 피어진 정도가 공률이 거의 0에 가까울 때. 자, 그러면 그리고 이 파트가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얘는 결국 임계 밀도는 일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값이 되니까 결국 뭐가 돼요? 그냥 허블의 법칙이 되죠. 그죠? 그래서 허블 함수가 아니라 이때는 허블 상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임계 밀도에 의해서 주어질 때는 HT가 H0라고 하는 뭐냐? 허블 상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H0의 스퀘어는 3분의 8파이 g 로 c. 우리가 알다시피 허블 상수, 허블 상수를 계산할 때 우주항을 0으로 놓고 계산했어요, 그죠? 앞에서 기억날 거예요, 그죠? 허블의 법칙에서. 그래서 자, 그럼 각각의 밀도가 도대체 밀도나 아니면은 그 광자의 압력 이런 것들이 속칭 얘기하게 되는 자, 우리가 아까 P라고 하는 친구는 3분의 1의 에너지 밀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에너지 밀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3분의 1의 로 R C 스퀘어. 다시 말해서 광자 밀도 로 R에다가 레디에이션 밀도 로 R에다가 C 제곱을 곱한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P가 3분의 이 형태는 지금 뭐가 돼버리겠냐면은
결국 로 더하기 로 R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질량에 의한 그리고 얘는 마치 에너지가 질량으로 환산된 것 같은, 그렇죠? 광자는 질량이 없지만, 그래서 얘는 광자의 복사 밀도가 된다. 얘는 질량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로는 바로 갤럭시들이라든가 뭐 프리즈마 시대 때는 주로 은하들이 되겠죠, 그렇죠? 은하 통째로 얘네들이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프리드만 시대 때, 프리드만 우주 팽창을 할 때는 뭐 블랙홀이니 이런 개념들은 별로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냥 은하들, 그 다음에 복사밀도는 광자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질량 밀도에 기여하는 친구들은 브라이트 매터뿐만 아니라 다크 매터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 밀도에 기여하는 것은 광자뿐만 아니라 좀 뭐가 있어요? 다크 에너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질량은 없는데 광자처럼 우주를 싸돌아다니는데 광채처럼 빛나지 않는 거. 그래서 관측할 수 없는 거. 다크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는 질량을 갖고 있는데 너무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다크 매터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질량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우주론 하는 사람들은 저 두 개의 방정식에다가 플러스 브라브라브라.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학적으로 조정을 많이 해보고 싶은 사람은 조금 새로운 매트릭을 찾아서 해본다든가, 또는 FR 그래비티를 써본다든가, 좀 다양한 형태의 이 업데이트된 어떤 그 일반 상대론을 적용시켜보고 싶어 할 거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 상대론 저것까지밖에 안 배웠다. 근데 나는 지금 관측치가 너무 많다. 그럼 막 관측치랑 맞추기 위해서 막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보면 우주의 다크 매터는 이 정도 있어야 되고, 다크 매터의 밀도는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우주의 다크 에너지의 에너지 밀도는 이 정도가 돼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주는 아주 부드러운 팽창을 했다가 다시 리터닝 돼가지고 돌아온다. 이걸 막 영문을 굉장히 써요. 수식도 별로 없어. 다 남들이 해놓은 수식에다가 추가하고 그 바운드만, 부등식만 찾아낸 것 뿐이. 그런데 그 글을 잘 쓰니까 이제 논문이 되는 거지. 우주론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건 이제 관측치들에 근거해서, 허블 망원경에서 나온 관측치들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쟤네들 치환해서 집어넣기 전에 결국 로의 이볼루션 방정식이 있었어요. 질량 밀도 2에. 그래서 지금 이자는 바로 로 도트 플러스 3분의 로 플러스 c제곱분의 p죠. 여기 c제곱분의, 이거 p는 압력이에요. 그리고 r분의 r 도트는 0. 이런 형태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주가 로 중심이다. 로가 주가 된다. 로가 주가 된다는 얘기는 싸돌아다니는 광자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광합들보다는 질량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굉장히. 자, 여기서 이제 프리드만 우주 모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우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이제 현실감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주는 계속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은, 물질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주예요. 우주가 크냐 작냐 상관할 것 없이. 그게 뭐냐면 우리 우주에서 블랙홀을 통해, 블랙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광자 하나가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광자가 그 블랙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우주에 블랙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광자가 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우주가 광자 하나로 구성된 우주를 낳은 거예요. 이 광자 하나가 있어도 얘는 우주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죠? 복사밀도 갖고 있으니까 광자 하나.
광자 하나가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우주를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우주라고 얘기하고 얘를 딸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 우주, 딸 우주가 있으니까 할머니 우주, 증조 할머니 우주, 고조 할머니 우주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 유니버스 또는 유니버스에 소위 얘기하는 에볼루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진화가. 그래서 과연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의 블랙홀에서 나온 성간 물질들이 나와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온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멀티 유니버스 입장에서 지금 멀티 유니버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주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많은 우주들이 계속 딸을 낳고 있다는 거죠. 딸 우주를. 그 딸 우주가 딸 우주들이 얘가 낳은 딸 물질들하고 이쪽 우주에서 나온 블랙홀에서 빨려 나온 물질들이 또 다른 섞인 또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 유니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하나의 우주가 무한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는 유한의 그 영역을 갖고 있을 거고 모든 우주들을 갖다가 합치면 무한의 영역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통 속칭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논자들은 멀티 유니버스를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믿는다는 거죠. 이제 멀티 유니버스 중에서 우리의 정보하고 속칭 얘기하는 그 얽혀 있는 양자 얽힘이 되어 있는 우주가 바로 평행 우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행 우주. 또 그것 역시도 SF적으로는 재미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되게 안 믿죠. 어떻게 우리 우주랑 또 다른 우주가 양자 얽힘이 될 수 있는? 그 얘기는 결국 우주가 우주를 낳고 우주가 우주를 만들고 하는 과정은 우주의 생성 소멸이라는 우주 장론으로 또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우주가 여기에 숨어있는 진공, 백큐음에 있고 여기에서 우주 생성 연산자를 때리니까 한 우주가 튀어나오고 우주 소멸 연산자를 때리니까 우주가 사라지고 이런 식의 과정으로 우주 장론을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제3양자화라고 얘기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만약에 로가 주가 된다. 그러니까 광자들의 역할이나 우주 항보다는 로가 주가 된다. 그러면 얘가 무시된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주가 됐을 때. 그럼 결국 로가 주가 됐을 때 로 도트 플러스 3로 R분의 R 도트는 0. 이 미분 방정식이 너무 쉽죠. 그래서 로가 주가 되는 경우에 질량 밀도가 주가 되는 경우에 로는 R 상승분의 1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왜? 로는 질량 나누기 부피인데 부피가 R 상승이 비례하니까 그렇죠.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주에서 P가 주가 될 때 그래서 그 P가 주가 되는 경우에는 속칭 얘기하는 로 R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까 얘기한 저기 정의된 로 R이라는 친구가 R 상승분의 1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한번 볼읍시다. 그래서 레디에이션. 그래서 밀도에 기하는 게 질량 밀도 말고 복사 밀도가 되겠죠. 질량 단위로 환산한. 이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입자랑 반입자가 생성되기 전에 태초에 빛만 있었던 우주죠. 빅뱅 초기의 우주가 바로 이런 우주죠. 레디에이션들만 돌아다니는 우주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전자도 없었고 원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빛만 있었다. 그럼 그 빛은 누가 만들었느냐? 양자의 각적인 불확정성인 요동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물리적인 얘기라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2분의 1 하바 오메가라는 에너지가 무한계가 있으니까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죠. 그렇죠? 불확정성을 네가 만들어내서 빅뱅을 만들고 그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그 결국은 광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레디에이션만 있는 우주를 만들어내고 그 광자가 에너지가 너무 커지니까 입자와 반입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전자와 양전자를 만들어내고
쿼크랑 반쿼크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너무 높다 보니까 쿼크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성자를 만들고 중성자를 만들고 자, 그 전자들은 초창기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또 합쳐서 핵들을 만들어요. 원자 핵들. 근데 원자 핵들 만드는데 워낙 지금 에너지가 너무 높으니까 전자들이 우주를 싸돌아다니고 여기에 붙잡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용돈 많이 준 자식처럼. 그죠? 용돈을 너무 많이 주면 애가 집에 안 들어오죠. 누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말 듣겠어. 너 한 달에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서 놀아. 네, 알았습니다. 집에 절대 안 들어올게요. 1,000만 원 주는데 뭘 이래. 그냥 한국이 아니지. 딴 데 와서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면 하고 괌에 가서 이렇게 다 백신도 맞았겠다. 또 괌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다나 보고 특급 호텔에서 있어도 1,000만 원 다 못 쓸 것 같은데 괌에서 어찌됐든 그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전자가 결국 붙잡히려면 얘가 돈 떨어져야지만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주가 식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주가 이제 점점 팽창을 하면서 단열 팽창을 하다 보니까 결국 온도는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낮은 온도에서 움직이게 되는 전자는 결국 낮은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핵과 유리돼서 싸돌아다니지 못하고 결국은 이 속도가 느려지게 되니까 핵에 붙잡히게 돼서 양대각적인 궤도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애톰이라고 하는 원자가 탄생을 하고 그들이 또 모여서 분자가 되고 세포가 되고 이렇게 에볼루션하는 거죠. 그래서 맨 초기에 빅뱅 어느 우주든지 초기 빅뱅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우주는 첫 번째는 빛만 있는 결국 레디에이션 우주라는 거죠. 그 레디에이션 우주에서의 레디에이션 덴시티는 바로 4승분의 1에 비례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블 함수의 이퀘이션을 써보면은 3분의 8파이 g에다가 이제는 질량에 의한 로하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에 의한 환산된 로 r에다가 플러스 3분의 람다 마이너스 r분의 k r 스퀘어분의 k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 다시 말해서 람다라고 하는 이 친구도 마치 밀도처럼 환산하면 공식이 예뻐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어떻게 쓰냐면은 3분의 8파이 g에다가 로의 어떤 람다랑 관련된 밀도는 아니죠. 코스모 우주항으로부터 환산된 3분의 8파이 g만큼 묶어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양으로 재조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항 밀도라고 이런 걸 치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주항 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주항을 8파이 g로 나눠준 이런 케이스다. 따라서 결국 허블 함수의 스케어라고 하는 친구는 3분의 8파이 g에다가 결국 모든 로 토탈, 그쵸? 자, 단위 다 맞췄고 환산 다 시켰어요. 거기에서 r제곱분의 k 이러한 형태로서 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 토탈에 기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겠죠. 우선 매스에 의해서 기여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매스는 없는데 운동량만 갖고 있는 복사선들,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기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우주항.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델,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뭔가가 더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런다면은 만약에 지금 뭐그 RAB 마이너스 2분의 1 GAB 이제 우주항이 없는 경우고 플러스 람다 GAB 하고 여기에 카파의 TAB 아인슈타인 방정식이죠. 자 프리드만 같은 경우 여기를 갖다가 소위 얘기하는 완전 유치로 잡아줬기 때문에 완전 유체역학적으로 완전 유체 퍼펙트 프로이드에서의 T00 성분은 질량 밀도하고만 관련된다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질량 밀도가 나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연력각 법칙에 의해서 광합이 나온 거고, 그죠? 레디에이션 파트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주항이 나오게 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프리드만 방식. 그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유체역학을 바꿔서 여기가 달라지게 되면 또 다른 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이상한 그라비티 이론을 이상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하고 맞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 나는 그냥 계산이 좋아. 진짜 뼛속까지 이론 물리는 사람들이죠. 실험 데이터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지금 죽었지만은 MIT의 누구야? 제키브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실험 데이터, 실험하고 관련된 또 관측하고 관련된 수치만 나오면은 막 머리가 그냥 그 머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그런 논문 보기도 싫고 막 수십만 그냥 가득 찬 이런 논문 보면 어우 희열감에 빠져가지고 이거 너무 좋아 이러는 사람. 이게 이제 진쪽 순수 이론물이라는 거죠. 수리물리 베이스의 이론물이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거 진짜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집어넣어요. 그때 얘기한 대로 제키브, 타이텔보임, 그라비티를 쓰게 되면 또 다른 항이 추가돼요. 스칼라 입자가 만들어내는 밀도들.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이 없어서 그렇지 그놈들이 우주의 에테르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여기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고리에 매스를 갖다가 옛날에는 브라이트 매스만 고려하다가 이제 다크 쪽에 다크 매스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처음에 이제 다크 매트만 고려했죠. 그래도 역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다크 라디에이션, 다크 에너지를 갖다가 또 이제 다른 걸 또 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는 이런 매스나 유체역학적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실제 이런 레디에이션, 다크 에너지나 다크 매터 같은 놈을 갖다가 실제 질량을 가진 다크 매터, 에너지만 갖고 있는 질량은 정지 질량은 없는데 운동량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다크 라디에이션, 다크 에너지가 있다면 얘를 장론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양자 장론을 통해서. 오케이? 그러면 양자 장론의 모델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모델하고 딱 맞는 질량하고 관련되는 입자가 발견되면 너블상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다크 매터나 다크 에너지는 최근에 일고 다크 매터의 캔디데이트로 많은 새로운 입자들의 라그랑지안들을 사람들이 농구로 막 써내기 싶은 거지. 막 이름도 붙이고. 그래서 뭐 엑시온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다크 매터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소립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들 이런 거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별을 구성하거나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질량을 가진 다른 소립자이기 때문에 다크매터를 구성하는 데만 쓰이는 그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을 막 예측해서는 아직 하나도 발견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만 이제 다크매터나 다크 에너지의 아이디어 갖고는 4, 5년 전에 피블스라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 보면은 우주론 쪽이 노벨상을 계속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홀이든 우주론 쪽이든. 사건이,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아마 내년, 15년 안으로 받을 것 같은데, 지난번 사건의 지평선 사진 촬영한 거. 중력파도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작년
작년에 받았던 펜로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반 상들은 블랙홀 연구한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는 우주론적인 관측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많이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주 팽창 모델을 갖다가 할 때 좀 뭐랄까 수학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할 때 관측 데이터에 굉장히 의존을 해서 모델을 세워줘야 돼요. 그 관측 데이터로 제일 좋은 것은 역시 허블 우주 망원경의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내가 또 지웠나? 아까 H0 스퀘어를 3분의 8파이 G의 로시 이런 식으로 적어줬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임계 밀도. 자, 허블 상수는 지금 측정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허블 상수로부터 우주 나이를 갖다 연식시킬 수 있으니까 허블 상수로부터 우리는 결국 크리티컬 밀도를, 임계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블 상수의 차이점이. 그 얘기는 3분의 8파이 G를 갖다가 결국 로시라는 그 기준, 예를 들어 로토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밀도죠. 그래서 기준 밀도로 더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 밀도인 임계 밀도분의 질량 밀도, 임계 밀도분의 레디에이션 밀도, 임계 밀도분의 우주항 밀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3분의 8파이에서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HT의 스퀘어 나누기 H0의 스퀘어. 그래서 허블 상수도 허블 컨스탄트 허블 펑션도 허블 펑션과 허블 상수의 비값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로의 C분의 로의 토탈 빼기 R 스퀘어분의 K. 물론 지금 C 제곱은 생략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C 제곱을 제대로 복원시켜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우주의 팽창 문제는 결국 허블 펑션 H의 스퀘어가 H0 스퀘어하고, 자, 지금부터 여기에 로 토탈이 로의 질량 밀도,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우주항.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델을 내서 더 추가시키고 싶으면 브라가 되겠죠, 그죠? 얼마든 이제 추가시킬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여기를 오메가 m 더하기 오메가 r 플러스 오메가 람다 마이너스 r 스퀘어분의 kc 제곱 이렇게 했어요. 오메가 m은 결국 질량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눠준 값으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역시,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적인 렐러티브 레디에이션 밀도는 레디에이션 밀도를 결국 임계 밀도로, 그러니까 임계 밀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이것은 결국 로 스티븐의 로 람다 자, 이랬을 때에 속칭 얘기하게 되는 우리는 얘네들의 비율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들, 그 다음에 질량은 없으나 광합을 갖고 있는 레디에이션 밀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우주항. 자, 멀티 유니버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섞임의 비율은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우주랑 또 다른 우주랑 다를 수도 있다. 그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우주는 우리뿐이야. 그러니까 약간은 이 우주론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그 과학자가 기독교 베이스냐 아니면 넌 기독교 베이스냐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멀티 유니버스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기독교에 위배되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 우주에는 하나님 1이 있고 옆에 우주에는 하나님 2가 있어야 되고 또 저쪽 우주에는 하나님 3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주장했다가 결국 그 화형당한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죠. 우주는 여러 개가 있고 갈릴레오 때 사람인데 그러다 로마 교황청에 끌려가가지고는 그 이단으로 저어돼가지고 바로 나무에서 태워 죽이는 화형으로 했죠. 그 사람 화형 장면이 그림으로 다 남아 있는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그 사람이 있었죠. 멀티 유니버스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학계에서 역시 우주를 전공하면서 그 사람이 종교 베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마치 생명 쪽에서 진화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도 그 사람이 종교 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교 오리엔티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처럼. 자,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되는 곳인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이 그러니까 도미네이티드 돼 있는 모형을 갖다가 생각을 했다. 그래서 1번은 mass dominated. 자,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mass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HT의 스퀘어는 H0의 스퀘어에 R 지금 얘는 지금 결국은 일정한 값이 될 거니까 그죠? 임계밀도는 일정한 값. 아까 mass 도미넌트에서 로가 뭐처럼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R 3승분의 1로 변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R 3승분의 어떤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수를 갖다가 K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이 얘기는 R분의 R 도트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R분의 R 도트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요거 상수고 요것도 상수니까 결국 R의 2분의 3승분의 상수 KT라고 쓸까요? 요것은 결국 R의 dR dt가 R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K 틸다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이것은 R의 2분의 1승의 dR equal K 틸다의 dt 이런 구조가 되겠죠. 처음 우주가 빅뱅 제로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크기 R까지 왔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빅뱅 때의 시간을 t equal 0, 홈 비 코디네이트 오브저버에게서 그 다음에 현재 우주의 시간을 t라고 얘기합시다. 뭐 현재가 아니래도 돼요. 이미의 시각 t에서 우주의 크기가 rt면 되겠죠, 그죠? 반지름이. 그럼 얘는 적분이 돼서 뭐가 돼요? 3분의 2의 rt의 3승이 될 거고, 이것이 뭐에 비례해요? 결국 카파 틸다 t에 비례하는 t에 비례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비례만 따집시다. 여기 2분의 3승이 돼야 되나? 적분합니다. 따라서 RT는 뭐에 비례해서 T의 3분의 2승에 따라서 증가. 따라서 처음에 T의 3분의 2승 역시 얘보다는 느리게 증가하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3승은 루트 T의 제곱. 이렇게 증가. 이렇게 지금 도미넌트한 게 있어요. 딴 경우는 이제 뭐 컴퓨터 지금 도미넌트한 경우에는 이퀘이션이 좀 쉽게 풀리게 될 거고, 만약에 이번에는 그 레디 얘가 주가 된다고 칩시다. 딴 거 무시하고 두 번째로는 radiation dominant
dominated 돼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합시다. 자, radiation dominated 돼 있는 경우에는 결국 HTS 케어. 자, 지금 맨 마지막 항을 무시한 거는 nearly flat, 그러니까 거의 플랫이라는 거죠. K는 0에 거의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시해준다는 거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HTS 케어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얘는 일정한 값이고 얘가 주가 되니까 딴 거 다 무시해버리고 얘만 남게 되는데 로 R이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 R의 4승분의 1에 그죠? 호모로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R의 4승분의 1에 비례하는 이런. 그러니까 R분의 R 도트는 R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dr, dt가 뭐에 비례해요? R분의 1에 비례하나? 그죠? 따라서 RDR이 뭐에 비례하냐면 DT에 비례하는 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양변을 적분시켜주게 되면 얘는 R의 제곱이 뭐에 비례해? T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R이 루트 T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이 도미네이트가 되면은 그리고 얘보다 더 루트이니까 더 떨어지지. 아이고, 이건 이제 컴퓨터로 그려봐야 되겠지만 얘보다는 증가가 좀 덜 되겠죠, 이제. 그것도 역시 우주 팽창 모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위 얘기하는 코스모로지컬 컨스턴트 텀이 주가 되는 우리 생각보다 우주항이 굉장히 큰 값이다. 그러면 결국은 얘 무시되고 얘 무시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의 평평하다고. 그런데 코스모로지컬 컨스턴트는 일정한 값이에요. 시간이 따라 안 변한다는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결국 R 도트 오버 R의 스퀘어. 결국 얘가 어떤 일정한 값에 비례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지. 이 얘기는 결국 R 도트가 R에 비례하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죠? 자, 이런 솔루션은 바로 뭐냐면 R이 exponential t. 그래서 만약에 거대 우주항을 넣어주면은 다른 다 무시시킬 수 있을 정도로 거대 우주는 지수함수적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해요.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주항의 경우는 까먹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길 바라고 10-60승 정도로 에스티메이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0-60승 이건 찾아보도록 하고 무지무지한 값으로 지금 카운트되고 있어서 코스모로지컬 컨스턴트 도미네이트 우주는 우리 우주에서는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우주에서의 지금 팽창은 매스하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형태의 우주. 그러니까 얘와 얘의 세이선상에서 이렇게 팽창하게 되는 이런 우주. 자, 이제 이러한 우주의 이 팽창과 그 다음에 이제 속칭 얘기하는 다른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통해서는 다른 모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프리드만 우주 모형까지는 얘기를 끝마쳤다. 그럼 쉬었다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포크의 1910년선 데시멀리만 얘기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